3단원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잡다구리한 거 마저 정리해 드릴게요. 자, 분자의 성질. 처음에 배웠던 게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의 결합의 특성이었거든요.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분자라는 내용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분자는 세 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니네 분자가 공유결합할 때 그게 극성 공유결합인지 무극성 공유결합인지 구별할 수 있겠니? 두 번째, 그 분자가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 구별할 수 있겠니?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고요. 전 시간에 배웠었던 이족과 수소가 결합하면 결합각은 몇 도? 13족과 수소가 결합하면 결합각은 몇 도? 무슨 구조? 그게 두 번째 파트예요. 그리고 얘가 세 번째 파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긴 분자들은 무슨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냐? 그걸 배워요. 자, 첫 번째부터 하나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가 전기적 성질이에요. 전기적 성질. 극성 분자는요, 전기적 성질을 가집니다. 하지만 무극성 분자는 전기적 성질을 가지지 않아요. 왜? 이렇게 생긴 분자가 있었는데 이 녀석이 만약에 극성이라면 한쪽은 플러스 극성, 한쪽은 마이너스 극성이 태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녀석 분자 자체에 플러스 성질과 마이너스 성질을 다 갖고 있어서 우리 수업 시간에 얘를 뭐라 그랬어? 아, 극을 갖고 있는 녀석이라고 표시를 했었습니다. 쌍극자 무슨 뜻? 극성 분자. 극성 분자 무슨 뜻?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으니 여기다가 대전체를 마이너스 극을 가져가면 이 플러스가 여기 와서 달라붙는단 말이죠. 이래서 전기적 성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되셨나요? 하지만 무극성 분자는 이 분자 안에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나타나지 않지. 그러니까 여기 대전체를 갖다 두어 봐야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됐나요? 그게 전기적 성질입니다. 전기적 성질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EX. 잘 봐! 니네들이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잘 보세요. 여기에 액체 A가 있었대. 됐지? 액체 A를 뚜루루 떨어뜨려요. 이렇게. 여기다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갈 거야. 됐니? 됐어요? 한 번만 더요. 여기에 액체 B가 있었는데 뚜루루 흘렸더니 그리고 대전체를 플러스를 가져갔더니 요 녀석이 이렇게 해서 휘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딱 봐도 전기적 성질로 끌려 당겨 왔으니까 얘는 극성 분자, 얘는 무극성 분자처럼 생겼지, 그지? 이해됐니? 됐어요? 할 수 있겠어? 자, 요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썼다 지울게요. 여기다가 물을 떠놓으면 말이야. 그리고 쭈루룩 흘리면 말이지. 여기다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이 물은 끌려옵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럼 다시요. 여기다 H2O 물을 준비해서 또르륵 흘린 다음에 마이너스를 가져가면 이 물은 밀려나겠니? 끌려오겠니? 됐어요? 할 수 있겠어? 밀려나겠니? 끌려오겠니? 됐어? 절대로 밀려나면 안 돼요. 다 끌려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전부 다 끌려와요. 이 대전체의 극성에 상관없이. 왜? 여기가 크게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해서 플러스 갖다 댄 거 맞지, 그지? 여기에 물기둥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맞지, 그지? 그러면 물 분자는 O와 H로 구성되어 있는데 델타 마이너스와 델타 플러스를 동시에 갖고 있는 녀석이죠. 그래서 플러스를 갖다 대면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는 산소가 플러스 대전체에 가까이 달라붙는다고 이렇게 되셨어요? 그럼 다시요. 마이너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어떻게 되겠니? 밀려나? 아니요. 다시 끌려오겠죠. 왜? 이 분자 내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동시에 갖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여기에 수소가 달라붙고 산소를 왼쪽으로, 수소가 달라붙고 산소가 왼쪽으로 이렇게 배열돼서 끌려오는 거죠. 됐니?
극성 분자는 분자 내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동시에 갖고 있으니까 플러스를 대면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오고요. 마이너스를 대면 플러스 쪽으로 끌려오겠죠. 그래서 항상 언제나 끌려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끌려와요. 밀려나지 않아요. 자, 지워볼게. 니네들도 맞춰보세요. 자, 질문. 에탄올이요. A야 B야? 맞춰. 에탄올 A야 B야? 됐어요? A야 B야? 에탄올 이쪽이에요. 됐니? 다시요. 아세트산이요. A야 B야? 됐니? 니네들이 무엇을 못하는지 알겠어? 요만큼만 공부하고 와, 나 화학 졸라 잘하나 봐. 이거 쉬운데? 그리고 다 틀리는 거예요. 극성 문자와 무극성 문자가 뭔지를 모르니까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골라? 니네가 공부를 어디다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지 알겠지? 아세트산 이쪽으로 갑니다. 됐나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에테르요. A야 B야? 됐어? 잘 찾고 있어? 사염화탄소 A야 B야? 됐니? 찾을 수 있겠어? 맞아? 한 번만 더요. 헥세인 들어본 적은 있니? 어느 쪽으로 가? A야 B야? 뭔 말인지 알겠어? 니네가 뭐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니? 3단원이 왜 공부할 내용도 별로 없고 졸라 쉬운데 다 틀려오는지 알겠어? 구별을 못하면 내용 정리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됐지? 그래서 하나씩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전기적 성질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전기적 성질은 뭐야? 전극을 갖다 대면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을 갖다 대서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에 일률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배열해요.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해요. 또 다른 애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갖다 댔을 때에 방향성이 없어. 됐니? 자, 그럼 어떤 걸 고르는 거야?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하는 걸 극성 분자라고 합니다. 왜요? 플러스 방향 쪽으로 향해 있는 애 쪽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꽂히겠지, 그치? 마이너스 그쪽에 플러스가 꽂히겠지. 됐니? 그래서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하면 그걸 극성 분자라 그래요. 됐어? 한 번만 더 해볼까? 일정한 방향성이 없죠. 왜? 플러스 마이너스로 땡겨지지 않으니까. 무극성 분자예요. 됐니? 됐어? 한번 골라볼까요? 자, 프로테인 어느 쪽이야? 됐니? 니네들이 알고 있는 거 한번 볼까요? BF3 어느 쪽이니? 그럼 얘는 이쪽으로 쓰는 거 맞죠? 프로페인 어디야? 어디 가야지? 됐어? 한 번 더 해볼까요? 포도당면 어디로 꽂니? 됐니? 극성, 무극성을 교재에서 공부하지 마시고요. 니네들이 모르는 것들을 공부하세요. 됐나요? 정리해 드릴 겁니다. 전기적 성질이 나타나서 플러스 극쪽으로 끌려와요. 전극을 대면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해요. 그게 극성 분자의 성질이에요. 됐나요?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골라내세요. 두 번째.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용해성이라고 합니다. 용해성. 용해성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극성 분자는 극성 분자끼리 녹아요. 끼리 녹아. 됐나요? 물이 대표적인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물에 녹는 애들을 전부 다 극성 분자예요 라고 써요. 그럼 에탄올 물에 녹니? 네. 아세트산 물에 녹니? 네. 에테르 물에 녹니? 아니요.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사염화탄소 안 녹아요.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 녀석이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끼리 녹습니다.
됐니? 그럼 무극성 문자가 뭐고 극성 문자가 뭔지를 알아야 끼리끼리 녹는 걸 정리할 수 있겠죠? 니네 그거 알아요? 껌 씹다가 땅콩 같이 먹으면 껌 녹아 없어지는 거? 안 해봤어? 나중에 꼭 해봐. 나중에 해보세요. 껌을 막 질겅질겅 니네 껌 씹다가 삼키면 왠지 몸에 안 좋을 것 같지, 그치? 그래서 껌 다 뱉어버리잖아요. 껌을 씹다가 땅콩을 넣어서 땅콩이랑 같이 껌이랑 입잖아요. 그러면 껌이랑 땅콩이랑 같이 없어져요. 꿀딱 생겨집니다. 신기하지? 왜? 껌 무극성이거든요. 땅콩의 기름 무극성입니다. 그래서 같이 녹는 거예요. 니네 드라이 클리닝 들어봤어? 빨래할 때 드라이 클리닝 맡겨야 돼요. 이런 거 들어봤니? 드라이 클리닝이 뭐야? 그거 하고 나면 옷이 기름 냄새가 나요. 물로 때를 뺄 수 없는 물질들의 기름 성분의 때를 뺄 때 드라이 클리닝을 하는 겁니다. 기름은 기름으로 빼야 되잖아요. 그치?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얘기해주고 싶지 않지만 얘네들도 잘 보세요. 여기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 보조석 옆쪽에 노란색 주차 카드 붙어있는 애 있어요. 주차 딱지 붙어있는데 스티커가 이렇게 노랗게 붙어있는 차가 있습니다. 그건 양호해요. 떼지 못하니까 그냥 놔둔 거죠. 그런데 얘를 칼로 막 이렇게 긁어놓은 애가 있어. 지나가다 보면 떼다가 겉에 노란 건 떼졌는데 스티커에 그 끈적이는 부분은 붙어있는 거죠. 문과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걸 떼려고 어떻게 하면 돼? 무극성 용액을 여기다 바르면 돼. 그러면 저절로 떼어져요. 무극성 용액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얘가 누구야? 에프킬라. 됐니? 니네 뭐 에프킬라 모기 잡을 때만 쓰죠? 아니요. 이런 데 낙서 있잖아요? 에프킬라로 뿌리고 지우면 굉장히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여학생들은 리무버라는 거 갖고 있죠?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붓잖아요? 그러면 스티커가 굉장히 단단하게 붙어있는데 리무버를 막 부어서 스티커를 촉촉하게 만들면 속에 있는 스티커 부분을 녹여서 스티커가 흘러내려요. 건드리지 않아. 그럼 이렇게 뜯어서 버리는 거예요. 이과생이야. 됐나요? 문과생과 이과생의 엄청난 차이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 플라스틱 뭐 용기를 샀는데 여기 밑에 다이소 같은 데 샀는데 1,000원 이렇게 붙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끼려고 손가락으로 막 이런 애들 있지. 문과생이야. 그 얘를 이렇게 뜯으면 꼭 하얀색 이렇게 나타나지. 쓱 이렇게 뜯어지고. 뭔지 알죠? 그럼 그거 뜯어내려고 또 손가락으로 문과생이야. 이과생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한다고? 무극성은 무극성으로. 되니? 됐어요? 그럼 극성 문자끼리 녹고요. 무극성 문자끼리 녹으니 극성 문자가 뭐가 있고 무극성 문자가 뭐가 있는지는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세 번째요. 요거 중요합니다. 뭐냐면 끓는 점과 녹는 점이에요. 끓는 점과 녹는 점. 원래 끓는 점과 녹는 점은 분자량이 클수록 커요. 이게 좀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분자량이 크면 끓는 점, 녹는 점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분자량이 비슷하다면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극성 분자 쪽으로 기름물을 쳐오시는 겁니다. 극성 분자가 끓는 점, 녹는 점이 높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분자량이 막 16짜리가 있고 200짜리가 있대. 그럼 무조건 이쪽이에요. 극성분자, 무극성분자 상관없이 분자량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CH4랑 H2O가 있으면 얘는 16이고 얘는 18 정도 되죠. 그죠?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렇다면 무극성, 극성이니까 이쪽으로 구동을 치는 거예요. 되셨나요?
NH3도 마찬가지예요. NH3, CH4 이렇게 되어 있으면 16, 얘는 17 정도 되니까 이쪽으로 붙는 거예요. 극성 분자가 끓는 점, 녹는 점이 높다. 이것도 하나 체크해 줍니다. 그렇다면 정리. 극성 분자 누가 있니? 극성 분자는 누가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애가 물이죠. 그래서 물에 녹는 애. 전부 다 극성 분자예요. 물에 녹는 애 극성 분자. 예를 들면 NH3 비공유전자쌍 있으니까 극성 분자 맞죠? 물에 녹습니다. 또 CH3OH 이걸 뭐라고 하냐면 메탄올이라 그래요. C2H5OH 이걸 에탄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끝에 OH로 끝나는 애를 다 올이라고 하는데 무슨 올은 전부 다 물에 녹습니다. 프로파놀, 빈타놀, 옥타놀 전부 다 물에 녹아요. 올자로 끝나는 애는 다 물에 녹습니다. 한 번만 더요. CH3COOH 아세트산이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맨 뒤에가 뭔지 모르겠지만 COOH로 끝나면 전부 다 물에 녹습니다. 이 뒤에 산자 무슨 산으로 끝나거든요. 무슨 산으로 끝나면 전부 다 물에 녹아요. 들어본 적도 없어. 아스코르브산 산으로 끝나면 전부 다 물에 녹습니다. 됐죠? 극성분자 되게 많거든요. 물에 녹는 애 다 골라 쓰시면 돼요. 포도당 이런 애들 다 녹죠. 설탕 물에 녹잖아요. 물에 녹는 애들 되게 많죠. 그죠? 염산, 황산, 질산, 산으로 다 끝나는 거 맞지? 그죠? 산자로 끝나면 전부 다 물에 녹습니다. 극성분자 잘해주시고요. 몇 가지 대표 주자만 외우시면 돼요. 무극성 분자 있어요. 무극성 분자는 물에 녹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기체들이에요. 예를 들면 H2, N2, O2, F2, CL2, Br2, I2 그죠? CO2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CH4 메테인이죠. 메테인 뒤에 무슨 에인으로 끝나는 애는 전부 다 무극성이에요.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펜테인, 헥세인 전부 다. 이런 걸 통째로 써드릴까요? 그걸 통째로 뭐라고 하냐면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탄소와 수소로만 되어 있는. 그래서 화학식이 CmHn 이런 구조로 생겨 있는 애는 전부 다 물에 녹지 않아요. 전부 다 무극성이에요.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애는 전부 다 물에 녹지 않습니다. 적어도 분자 내에 산소 정도는 있어야 물에 녹겠네 라고 쓰는 거예요. 됐나요? 이것도 써줄까? H, CHO 됐죠? 또 하나 써볼까요? 에테르 물에 녹지 않지요. 그리고 사염화탄소 얘는 화학식이 CCl4 이렇게 씁니다. 물에 녹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녀석들인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름, 석유, 휘발유, 벤젠 이런 석유 화합물들도 거의 대부분 다 물에 녹지 않습니다. 기름, 석유 이런 것들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성 문제와 무극성 문제 한 번쯤은 문제상에서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극성 문제와 무극성 문제를 고를 수 있어야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네. 어렵지 않죠? 하나만 더요. EX. 자, 한번 섞어볼까요? H2O와 CCl2. 자, 섞어봅시다. 두 개를 섞으면 둘 다 무색 투명해요. 하지만 두 개의 층으로 나뉘어지는 거죠. 층으로 나뉘어진다는 얘기는 섞이지 않는다는 얘기지. 왜? 하나는 극성이고 하나는 무극성입니다. 이해되니? 얘네 둘이 섞이지 않아요 라고 쓰면 극성과 무극성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고요. 되셨나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무겁니? 이거는 실험으로 정해져 있어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실험으로 정해집니다. 이거 틀리는 애들 중에 뭐 써오는 거냐면 얘가 분자량이 18이고요. 얘는 분자량이 되게 크지, 그지? 됐어요? CL 하나가 35.5니까 엄청나게 큰 거 맞죠? 그러니 분자량이 크니까 아래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써와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분자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정확한 실험을 하세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I2를 넣어요. 넣고 막 흔들어. 됐나요? 그럼 I2는 여기에 써둔 것처럼 무극성이죠. 그럼 I2는 물에 녹겠니? 아니요. 그럼 사이화탄소에 녹겠니? 네. 사이화탄소에 녹아서 사이화탄소의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해요. 됐니? 그 위치를 실험에서 주게 되어 있어. 외우는 거 아니에요. 실험에서 줍니다. 그 위치가 어디야? 여기야. 그렇다면 무극성이니까 무극성이랑 녹았겠죠. 그래서 이 아래쪽이 CCl2가 들어있는 거고요. 여기가 H2O가 들어있는 거예요. 됐나요? 무극성을 섞었을 때 색깔 변화가 나타나면 이 아래쪽이 무극성, 이쪽이 극성이 돼야 되겠죠. 됐니? 그럼 사이화탄소가 밑에 가라앉는 이유는 뭐라고? 분자량이 크니까. 안 돼요. 무겁고 가볍고를 대표하는 과학적 단어는 분자량이 아니에요. 밀도입니다. 밀도. 얘가 밀도가 크고요. 얘가 밀도가 작은 거예요. 됐니? 섞이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극성이 다르니까. 왜 아래쪽에 가 있어? 밀도가 크니까. 됐니? 한 번 더 해볼게요. 니네 책에 뭐가 나오냐면 EX 물과 헥세인이 나옵니다. C6H 헥세인 14. 얘 이름이 헥세인이에요. 자, N으로 끝나면 물에 안 녹는다 그랬죠? 그리고 C와 H로만 되어 있으면 물에 안 녹는다 그랬죠? 그러니 얘를 보고 이거 무극성이구나 이런 걸 찾아내셔야 한다고요. 됐어요? 그러니 얘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보면 얘가 극성이고요. 무극성 분자입니다. 섞을 거야. 쭉. 자, 그럼 두 개의 층으로 나뉘어지겠죠? 하나는 극성이고 하나는 무극성이에요. 자, 질문 하나 해볼까요? 분자량 18이고요. 분자량은 12에 6이라고 곱했으니까 아무튼 되게 크지. 그럼 분자량으로 가라앉는다면 얘가 밑으로 가라앉아야 되죠. 그죠? 그럼 니네 책에 보세요. 가라앉는 애가 따로 정해져 있다고. 왜? 여기다가 염화구리를 넣을 거거든요. 염화구리는 이온성 물질입니다. 자, 이온 결합이면 여기에 2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가 정해지니까
물에 녹겠죠. 대니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녹습니다. 이온성이니까. 그러면 얘를 녹이면 파란색이 나타나요. 자, 어느 쪽이 파란색이 나타났어? 요 아래쪽이 파란색이 나타났죠. 보이니? 니네 책에 보여? 아래쪽에 파란색인 거? 그게 207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는 실험이에요. 물과 헥세인을 넣고 염화 구리를 넣었을 때 파란색은 어디서 나타나? 여기서 나타난다고. 그럼 이 아래쪽에 있는 애를 극성이라고 쓰셔야 되고요. 위에 쪽에 있는 애를 무극성이라고 써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아래쪽에 있는 애가 헥세인이야? 분자량 큰 애야? 아니라고요. 됐어요? 밀도가 큰 거예요. 밀도가 작은 거예요. 됐니? 여기다가 헥세인을 쓰셔야 하고요. 16 H14 여기다가 물을 써오셔야 되겠죠. 됐니? 그래서 정확하게 섞이지 않는 애는 극성 때문이야. 가라앉는 건 분자량 말고 밀도 때문이야. 그럼 밀도 큰 걸 외워야 되나요? 이걸 외워서 시험 문제 내는 학교가 있으면 전학 가세요. 반드시 여기 문제처럼 실험이 주어져야만 해요. 됐나요? 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어때? 분자의 성질, 극성, 무극성을 비교하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죠. 자, 이런 거 막 물에 놓여. 물에 안 녹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극성이에요. 단백질 물에 녹겠니? 단백질 물에 녹겠니? 야, 단백질이 물에 녹으면 니네 몸이 모두 다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샤워하면 뼈만 남겠지. 이상하지 않아? 안 녹아야 되죠. 탄수화물 물에 녹니? 다당류는 안 녹아요. 단당류는 녹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하나의 단어로 해결할 수 있죠. 단백질 무극성이고, 아미노산 극성이고, 포도당 극성이고, 모든 것들을 다 극성, 무극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논술 문제 하나 더 해줄까요? 여기까지만 오면 3단원이 마무리가 됩니다. 논술 문제예요. 이게 화학 논술이거든요. 옛날엔 참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편적이 됐죠. BF3 NH3. 자, 여기까지입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세요. BF3와 NH3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하시오. 그게 화학 논술 시험 문제입니다. 3단원을 써라 이런 얘기죠. 한번 써볼까요? 얘는 13족이죠. 중심원. 얘는 15족입니다. 중심원. 됐지? 구조를 보면 B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얘는 N에 하나, 둘, 셋, 땡땡 이렇게 쓴다 그랬죠. 여기에 F를 붙이고요. 얘는 H를 붙인 녀석이죠. 됐죠? 그럼 맨 첫 시간에 배운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분자의 구조가 어떻게 되니? 그럼 얘는요? 평면 삼각형이요. 됐죠? 얘는요? 삼각뿔이요. 됐니? 그래서 이 녀석은 평면 구조라고 쓰는 거고요. 얘는 입체 구조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되셨어요? 자, 복습이니까 한번 결합각 몇 도니? 자, 얘 결합각 몇 도예요? 세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120도라고 쓸 수 있죠, 그죠? 결합각 몇 도니? 107도라고 쓰셔야만 하겠죠. 이해됐어요? 한 번만 더요. 공유 전자쌍은 몇 쌍이니? 하나, 둘, 셋, 세 쌍이요. 하나, 둘, 셋, 세 쌍이요. 공통점이죠.
비공유전자 쌍은 몇 쌍이니? 자, 비공유 동그라미 하나 쳐볼까요? 둘로 나눠달라고 그랬습니다. 비공유전자 쌍은 두 개예요. 이 비공유전자 쌍 앞쪽에 아무 말도 없으면 분자 전체의 비공유전자 쌍을 얘기해요. 됐나요? 그런데 중심 원소만을 표시할 때는 반드시 중심 원소의 비공유전자 쌍이라고 표시를 해준다 그랬어요. 되셨나요? 비공유전자 쌍은 몇 쌍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치는 거 맞지? 됐어요? 그래서 총 9개가 됩니다. 얘는 비공유전자 쌍은 몇 쌍이니? 하나, 둘, 하나니까. 됐어요? 그럼 다시요. 여기에 중심 원소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 비공유전자 쌍은 몇 쌍이야? 없어요. 그치? 비공유전자 쌍 몇 쌍이야? 한 쌍이야. 여기까지 됐나요? 마지막 하나요. 옥텟 만족하니? 아니요. 네. 됐어요? 다시요. 분자 전체에 옥텟을 만족하는 원자가 하나도 없니? 동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옥텟을 만족하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시요. 분자 전체의 모든 원소가 옥텟을 만족하니? 안 된다 그랬어요. 수소는 옥텟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 워딩 하나, 단어 하나 때문에 아는 걸 틀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3단원은 많이 꼼꼼해지셔야 됩니다. 계산형 시험 문제가 하나도 없는 단원이거든요. 화학에서 거의 유일해요. 단원 전체에 계산형 시험 문제가 없는 건. 그렇다면 모두 다 개념 시험 문제라는 얘기죠. 성적이 낮았던 애도 암기 졸라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곳이에요. 됐나요? 양적 반응 보세요. 성적이 낮은 애가 암기 졸라 한다고 양적 반응을 풀 수 없죠. 하지만 3단원은 가능하다고. 그래서 잘하는 애가 실수를 해서 틀리면 등급이 왕 떨어지고요. 못했던 애가 실수를 해서 맞추면 등급이 왕창 올라가는 게 요번 너희 중간고사예요. 절대로 실수하지 마세요. 등급이 많이 내려올 거니까. 단 정리 많지 않거든요. 꼼꼼하게 복습하셔서 문제의 양 많이 풀어보셔서 숙달 되시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3단원 정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나머지 문제 있으면 풀어오시고요. 풀었는데 잘 모르겠으면 질문하시고요. 됐나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합니다. 고생했습니다.